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부부. 잠시 후 무슨 일인지 편의점 문 앞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. 급기야 여성 한 명은 뒤로 밀쳐지며 넘어지기까지 합니다. 대체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양 변호사님, 지난 8월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제보자분은 편의점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 8월 어느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. 부부가 한 17살 정도 되는 꽤 큰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이제 자전거차로 편의점으로 들어왔답니다. 근데 저기 흙밭을 건너서 오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어머님도 편의점에 같이 있었는데, 아이고 아가이가 큰데 자전거를 타고 왔네,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했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그게 또 그 아이 엄마는 듣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. 아, 동네 참 희한하게 한다, 참 야박하다라고 이제 또 약간 궁시렁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아빠가 편의점에서 뭘 샀는데 그걸 왜 사냐고 빼라고 또 그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은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또 부부싸움을 벌이더라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온 거에 대해서 아유, 이거 참 왜 자전거를 타고 왔어? 그랬더니 아유, 동네 장사 참 희한하게 하네. 혼자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과자 뭘 고르는 거 가지고 부부싸움으로 번졌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우던 부부가 대뜸 제보자에게 그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한테 화풀이 한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. 안 사셔도 되니까 나가주십시오 했는데 손님 쫓아낸다고 뭐 이런 집구석도 아니고 이렇게 할까. 집구석이 무슨 집구석인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. 됐다 다 나가자 이러면서 남자는 애기 그 자전거를 끌고 갔고 여자도 발을 막 바닥에 구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갔을 때 가게에 소금이 조금 있어요. 아침마다 제가 조금 뿌리는데 어머니가 한 움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나가고 난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입구에다가 훅 던졌어요. 그 여자가 나가다가 돌아봤는데 소금 뿌리는 걸 본 거예요. 그 여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? 하다가 쫓아나갔는데 남자가 막 뛰어오면서 문을 확 열어서 치면서 몸으로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구르면서 나자빠져서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. 와, 이게 뭐예요, 박 변호사님? 상황이 지금 엄청 커졌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, 제보자가 이 아이가 그래 들어오니까 좋게 이제 얘기했는데 기분이 나쁘셨나요?라고 얘기를 했고요. 최대한 잘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 막 발구르면서 엄마가 화를 자꾸 내니까 또 제보자가 반말을 왜 하냐고 하면서 말다툼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아빠가 어쩌라고 뭐 미쳤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제보자 어머니가 아예 안 팔 테니까 가시라고, 더 이상 장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됐다 가자 하면 나갔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. 네. 저 큰 소리가 이렇게 뭐 오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상황이 더 커진 거예요. 네, 제보자에 따르면 편의점에 작은 소금 단지가 있대요. 근데 이 용도가 이제 아침마다 좀 부정 타는 걸 막으려고 뿌리는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어머니가 이 소금을 부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입구에 뿌렸는데 이걸 아이 엄마가 본 거죠.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지 문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. 이 아이 아빠도 쫓아와서 문을 밀치고 이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. 이 문을 잡고 있던 제보자가 밀쳐서 넘어지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뒤로 이렇게 구르게 됐습니다. 결국 제보자와 제보자 어머니는 이 부부와 2차전을 벌이게 됐는데요.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뜯어 말려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제보자가 넘어지면서 이 쇄골 아래 갈비뼈가 부러졌고요.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오 교수님, 뭐 일단 보시기에는 소금 뿌리는 제보자 측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소금 뿌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왜냐면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조금 타이밍이 조금 뒤쪽에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데 또 이제 일이 잘못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그분들의 눈에 또 띄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게 일파만파로 상황이 이제 급발진한 것인데요. 이 제보자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 들어왔을 때 했었던 그 얘기가 아마 이제 그 지역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좀 상대가 좀 거칠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어머니가 거기도 애가 있고 어떻게 애 앞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이 조금 더 격화된 거죠.
그래서 결국 이 제보자는 이 부부를 상대로 해서 상해, 모욕,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. 부부가 입건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일파만파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는 뭐 어느 쪽이 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일단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고요.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지금부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제보자 어머니가 최근에 경찰에 연락을 받으셨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소금 폭행. 자, 직접 들어보시죠. 며칠 전에 그분들이 저희를 고소를 했어요. 소금을 던져서 폭행을 했다. 소금을 맞아서 두 사람이 옷에 소금이 다 묻고 머리카락에 소금이 묻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소금을 쳐맞았다.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어서 자기를 모욕했다. 한참 몇 달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올해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제가 소금 뿌린 거에 대한 벌금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. 가고 나서 했어도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바닥에 왼쪽에 뿌렸어요. 왼쪽에 문도 그렇게 열지도 안 했고요. 그거를 그 사람 얼굴에 다 맞아갖고 막 이랬다 하고 그 남자는 또 보면 저 뒤에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맞았대요. 자, 양 변호사님, 이게 뭐 경찰의 어떤 그런 처분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가요? 일단 뭐 경찰의 처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. 다만 이제 제보자가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신 CCTV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보자가 원래 그 부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건데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또 이 부부도 제보자 쪽을 고소를 한 겁니다. 제보자에 대해서는 욕설을 해서 모욕죄라는 거고 제보자의 어머니는 이제 소금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거고요. 근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. 모욕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소리가 너무 안 돼 있을 테니까. 그런데 CCTV 영상을 봤었을 때는 이 제보자의 어머니는 그 손님들을 향해서 이 소금을 던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부부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그 방향으로 소금을 던진 게 맞아 보여서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경찰 단계에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그 소금이 이렇게 꼭 뭐 몸에 맞아야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죠? 뭐 물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 그게 맞아서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폭행이 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다 폭행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. 얼굴에 했느냐 땅바닥에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상으로는 제보자는 부부를 상해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요. 해당 부부는 제보자하고 제보자 어머니를 폭행죄로 지금 소금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제보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기억이 안 난대요. 자기는 땅에 태는 거지 사람 얼굴에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남편한테는 절대 던지진 않았는데 왜 같이 고소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. 영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얼굴에 던졌으면 폭행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 얼굴이 아니라면 또 폭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 이웃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이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간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송사까지 되고 이제 서로가 뭐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뭐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 좌우에 이제 변호사도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옛말에 송사 휘말리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사실 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끌면요, 이 승자는 없고 패자만 둘이 남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뭐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고소 고발을 갖다 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 변호사님, 근데 교수님 말씀 다 맞는데 송사가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지면 박 변호사님 하실 일이 없잖아요. 좋죠. 좋은가요? 네. 사건 반장 나오시면 사건 됩니다. 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. 송사 사라지면요.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. 근데. 알겠습니다.